안녕하세요. 사연의 숲입니다. 저희는 실제 고민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상담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자로 남편 없이 반평생을 혼자서 독수 공방하고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외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돌이켜봤자 속만 상하는 제 기구한 인생을 털어놓게 된 건 한때 제 아들의 친아버지였던 짐승만도 못한 인간 때문에 제 인생 전부를 다 바쳐 키운 아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생각해도 참 박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줄줄이 동생만 5이 있는 가난한 농부의 장녀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죽어라 집안일 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집안일이랑 애보는 거에 질렸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집안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부잣집의 식모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얼마나 집안일에 질리고 질렸는데 꽃다운 20살이 되어서까지 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야 하다니 정말이지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인집은 다행히 당시에 알아주는 건설업 사장님 댁이어서 월급을 후하게 주었고 숙식 해결이 다 되니까 돈은 빨리 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임신 중이라 예민해져서 그런지 까탈을 부리고 짜증도 심하게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변덕이 심한 사모님의 비위를 잘 맞춰주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방 한 칸 얻을 돈만 모이면 이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니까요. 얼른 돈을 모아서 하루빨리 식순이 신세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살 거라는 희망 하나 붙잡고 하루하루 고생스러운 식모살이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제 인생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놀라서 벌떡벌떡 깨곤 하는데요. 살을 애는 듯이 추웠던 12월 말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사모님이 진통이 와서 부엌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사장님을 깨워서 급히 짐을 챙겨드렸고 사장님은 사모님을 싣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이후 저는 새벽까지 사모님 산후조리할 준비를 하면서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던 사장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벌써 아기를 낳았냐고 왜 혼자 오셨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아무래도 난산이 될 것 같아 장모님과 교대로 눈을 붙이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꿀물을 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장님 방으로 꿀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꿀물을 다 마시고는 갑자기 저를 끌어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당황해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사장님, 아니 그 몹쓸 짐승은 저를 순식간에 자기 침대로 눕히더니 강제로 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20살에 남자라고는 손도 못 잡아보고 살아온 저였는데 그 인간에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끝이구나 싶더군요. 게다가 처음으로 밤을 보낸 남자가 유부남인 것도 모자라 지 와이프는 병원에서 아기 낳으러 용을 쓰고 있는 틈을 타 자기 부인 시중을 들어주던 식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인간이라니. 진짜 어찌 남자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제 욕심을 마음껏 채운 그 인간은 울고 있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혹시라도 사모님 앞에서 발설하면 맨몸으로 발가벗겨 내쫓을 테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그 인간의 딱이라도 올려붙이고 당장 경찰서로 가서 고소했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워서 그저 사장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은 그렇게 제 입단속을 시키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을 나서 병원으로 향했고 며칠 뒤 아들을 아는 사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함께 온 양가 어른들이 모두 그 인간을 향해
아빠 된 거 축하한다며 축하 인사를 건네고 축복하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참 얼마나 분통이 터지던지요. 그때 그 인간이 한 짓을 확 다 까발려 했어야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모님의 산후조리를 해주면서 정성껏 아기를 돌봤고 금수 같은 그 인간은 그 이후에도 부인의 눈을 피해 저를 건드렸습니다. 결국 얼마 안가 저 또한 그 인간의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입덧을 하는 걸 보고 제 임신을 귀신같이 눈치챈 그 인간은 저에게 푼돈을 쥐어주며 아이를 당장 떼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베면 팔자가 고달파지는 건 너도 잘 알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푼돈 받고 쫓겨나며 그런 인간 애 낳아서 키울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요. 하지만 막상 병원에서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해대는 게 느껴지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꼭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그 인간의 아이가 아닌 나만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보겠노라고 다짐했고 이후 숙식 제공이 되는 국밥집에서 일을 하며 아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당시에는 특히나 여자 혼자 남편도 없이 아이 키우면 여기저기 괄시를 당하고 이놈저놈이 함부로 대하는 시대라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아들 커가는 거 보면서 그 서러움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린 마음에 아빠가 없는 게 늘 상처가 됐는지 학교에 들어가서 못된 친구들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자 점점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닐 텐데 왜 아빠가 없냐고. 아빠가 죽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고모나 삼촌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는 있을 텐데 왜 한 번도 말을 안 하냐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네 아빠는 고아였고 죽었으니까 더 이상은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아들 학교에서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엔 아들이 맞아서 피떡이 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같은 반 친구와 좀 심하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옆에서 가벼운 타박상과 팔골절이 좀 됐는데 깁스만 하면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싸웠다는 친구는 대체 어딨냐고 담임 선생님에게 물었고 담임 선생님은 누군가를 가리켰는데 그 사람을 보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들과 싸웠다는 친구 옆에는 그 인간과 사모님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아들을 곤죽을 만들어 놓은 놈이 바로 그 인간과 사모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잠시 할 말을 잃었고 그쪽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모님은 저를 보고는 뭐야? 우리의 성질 건드린 게 누군가 했더니 자기 아들이었어? 그런데 애 아빠는 바쁜가 봐. 혼자 온 거 보면.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의 아빠가 바로 당신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그래봤자 뭐 하겠나 싶어 그냥 사과와 치료비를 받고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이유로 제 아들을 때렸냐 물었더니 그냥 재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어 그런 이유로 친구를 때리면 되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자기도 맞았으니 사과를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사모님은 야, 똑같이 치고받고 싸운 걸로 누가 누구한테 사과하니? 너는 네 아들 다친 것만 보이고 내 아들 다친 건 안 보이니? 하며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이도 물론 다치긴 다쳤더군요. 새끼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고 이마에도 살짝 긁힌 자국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아들은 얼굴을 퉁퉁 붓고 팔에 깁스까지 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 살짝 긁힌 걸로 똑같이 싸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별 이유도 없이 사람을 저렇게 때리냐? 네가 깡패냐? 빨리 내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순간 눈에서 불이 번쩍했습니다. 그 인간이 갑자기 제 뺨을 후려쳤던 것이었어요.
그 인간은 저에게 네가 어디 감히 식모였던 주제에 내 귀한 아들에게 훈계를 하냐며 오히려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들과 담임선생님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갯값 치르듯이 지갑에서 수표를 몇 장 꺼내 저한테 이걸로 치료비 하라고 휙 던져주고는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나 원통하고 분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 인간은 저와 제 아들을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 천하디 천한 식모와 식물 아들로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에게 네 아들한테 맞은 내 아들도 네 핏줄이다 똑똑히 알려주려고 다음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대궐같이 화려한 집은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새 식모가 나와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인간을 만나러 왔다고 제 이름을 말하면서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안 나오면 바로 사모님한테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대문이 열리고 그 인간이 나왔는데 양동이에 가득 담은 물을 제 몸에 끼얹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럽게 물벼락을 맞은 저는 너무 황당히 미칠 지경이었고 그 인간은 저에게 막말과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협박질이냐고요. 그쯤 되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 아들이 사장님 아들이기도 하다고 그때 사장님이 지우라는 애 안 지우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이 인간이면 당신 아들 데려다가 제대로 내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악다구니를 썼는데 그 인간은 놀라지도 않고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내 애든 아니든 너 같은 천한 식모가 낳은 애는 절대 자기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그딴 얘기 입 밖으로 꺼내는 날엔 쥐도 새도 모르게 저랑 제 아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간은 그런 저를 보고 혀를 차면서 대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저는 문이 닫히고도 충격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아 물에 빠진 생쥐꼴로 오돌오돌 몸을 떨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누군가 제 어깨에 자켓을 덮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자 왈칵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아들이 손에는 깁스를 한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그 인간이 한 말을 모두 들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더군요. 제 딴엔 저를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린 가슴이 얼마나 피멍이 들었을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도 달래줄 겸 제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아들 많이 놀랐지? 엄마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못난 엄마라서 정말 미안해. 그러자 아들은 왈칵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펑펑 울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우는 아들을 안아주며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친애비한테 사람 취급 못 받은 게 한이 되었는지 하루 종일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공부만 하더군요. 저 또한 그날 이후로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인형 눈가를 붙이고 주말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까지 팔았습니다. 그야말로 독하디 독하게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다시는 제 아들을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간이 우리 모자에게 한 짓은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이악 물고 살 수 있게 해준 자극제가 된 것도 같아요. 그 이후로 아들은 사실을 패스해서 검사가 되었고 저도 제 이름으로 된 어엿한 국밥집을 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모자는 그때 기억을 잊고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검사 임용되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국밥집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가 다급히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장사가 끝났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말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그 인간이 한쪽 손에 수갑을 차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꼭 누군가에게 쫓기는 도둑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글쎄 그 인간이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무릎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는 제발 자기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그 옛날 저에게 그토록 무섭고 악독하게 굴었던 그 인간이 지금 저에게 살려달라고 빌다니 너무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인간은 통곡을 하면서 제 아들이 자기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다시 물을 새도 없이 아들의 담당 수사관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인간은 제 아들을 보자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 더욱 저에게 통세정을 하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요. 지금 자기를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지금 감옥 가면 회사도 부도나고 건설업 인허가도 취소되면 자기는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눈물까지 보이며 비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수사관과 함께 오더니 그 인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추가하겠다고요. 그러자 그 인간은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버렸고 제 아들은 그 인간에게 당신을 횡령, 배임, 뇌물공여죄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손에 수갑을 채우자 담당 수사관이 그 인간을 끌고 가려는데 글쎄 그 인간이 끝까지 이대로 못 간다며 네가 검사면 다냐고 그래도 낳아준 애비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악다구니를 쓰는 겁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당신의 진짜 죄가 뭔지 알아? 꽃다운 우리 엄마 건드린 죄,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죄, 그건 징역 100년을 살아도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니 그 더러운 입으로 한 번만 더 애비가 어쩌고 아들이 어쩌고 하면 가중처벌할 거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의 서슬퍼런 경고에 그 인간은 깨갱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엄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저 인간 어떻게든 지은 죄만큼 반드시 벌받게 만들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 그동안 지질이 박복한 인생이었지만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구나. 엄청난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저 인간 하나도 봐주지 말고 죄 지은 만큼 꼭 벌받게 하라고 했죠.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긴 원래부터 자기만 생각하고 지 새끼도 내쳐버린 인간인데 남한테는 오죽 지독하게 했을까요? 결국 그 인간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은 물론이고 엄청난 추징금과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도 부도나고 건설업 허가도 취소되고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지 말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살았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또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인간을 만나고부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얼마 전 저는 노숙인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눠주는 봉사에 참여했다가 거짓골로 국밥을 먹으러 온 그 인간을 본 것입니다. 출소 후에 수중에 돈도 없고 부인 자식이랑은 한참 전에 연락이 끊겨 줄곧 노숙하며 살았다더군요. 그 인간은 췌장암 말기라서 자기가 곧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을 만나 제대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건설업 하면서 지은 죄는 감옥살이로 벌을 받았지만 우리 모자에게 지은 죄는 죽어서도 못 갚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용서를 빌고 가야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병색이 짙은 새까만 얼굴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인간을 보자 왜 그렇게 마음이 심란하던지요. 그러게 진작에 인생을 좀 잘 살지. 밉기도 미웠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아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그 인간이 노숙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그렇게 못된 인간이 아직 귀신에게 안 잡혀가고 살아있는 게 더 다행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아마 아들은 그 인간이 당장 죽는다고 해도 별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게 맞지요. 아들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대로 용서를 빌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인간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 많은 인간이니까 이대로 아들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죽게 내버려 두자 싶다가도 그래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들이 그 인간에게 사과받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은 영영 사라질 텐데 나중에 혹시 후회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상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